예, 2021년 미대 컨설팅데이 2탄이 준비되었는데요.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뭐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그리고 더 이 내용을 깊게 알고 싶다라는 내용들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컨설팅데이에서 저희가 낱낱이 어떻게 보면 더 깊게 어떻게 보면 해드릴 건데, 이 미대 입시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준비된 게 장난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뭔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실기에 대한 부분 저도 이제 깊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학종 여러 가지 또 전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전문가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컨설팅 데이 많이 신청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미대 입시 컨설팅데이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모두 다 만나요. 현재 구독자 한 47,000명 정도의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공부 유튜버 구슬주라고 하고요. 진짜 반에서 열심히 하고 성실한 학생인데 쟤 왜 그만큼 점수 안 나오지? 약간 이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지만 성적이 잘 안 나왔던.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법을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 정말 엑기스 짜잔. 짜잔! 바로 단권화 공부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써먹어볼 수 있는 공부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학교 수업을 검정색으로 먼저 필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학원이나 인강이나 자습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레이어드 한다고 하죠. 파란색으로 그 위에다가 정보가 추가적인 것만 이제 적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문제를 새롭게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틀린 개념을 또 교과서에 레이어드를 또 합니다. 벌써 3층이 쌓였죠? 이거를 마지막에 시험 2주 남았을 때 싸그리 다 해서 백지 테스트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네요. 모든 네, 것들이 다. 치밀하네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안 뚫려요. 그거 치밀하네. 저는 이 공부법으로 써서 2등급 아래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1, 2등급 국어는. 즉 그래서 학원, 문제집,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인강으로 모든 걸 공부한 거를 한 곳으로 모으고 그거를 잘 흡수하는 게 키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이제 수능 공부법이죠. 많은 친구들이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능 국어에서 묻는 핵심은 독해력이 올라간 친구들이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문제인데 우리는 그거를 독해력을 올리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계속 맞추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대답형 문제를 풀는 것처럼. 독해를 올리면 시간은 다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제 비문학 같은 문제를 제가 예시를 들게요. 비문학 문제를 풀 때 저는 주로 이제 30분의 타이머를 재고 30분 동안 그 한 지문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빠르게 푸는 게 아니라 30분에 한 지문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점을 두고 천천히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며 공부하는 공부법을 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고 한국말이지만 한 문장을 읽고 짧게 스스로 정리해보고 좀 천천히 문장을 진짜 곱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독해력을 좀 더 빠르게 또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 경험을 또 기반으로 또 한번 탐구 과목을 고르는 꿀팁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회탐구에서는요, 뭐 제가 1학년 기준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암기 대망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보면은 암기 슉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굉장히 최적화된 친구들이에요. 많은 철학자를 외워야 되고요. 암기에 능한 친구들은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선택을 하면 좋고요. 그 두 번째로는 스토리. 역사를 스토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네. 어렸을 때부터 역사 덕후, 맞아. 삼국지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스 맞아. 로마 신화 읽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다. 맞다. 네,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세계사, 동아시아사를 선택을 하면 굉장히 재밌게 또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약간 사회와 과학을 좀 중간중간을 이렇게 네네. 평균이 되게 비슷한, 좋아하는 게 평균이 비슷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를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한국지리나 세계지리는 지형을 이해하고 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암기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원리로 푸는 거라서 저는 너무 재밌어 했는데, 이게 이런 과학을 좀 싫어하는 친구들은 지리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과학 탐구 부분을 또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을 사랑하지만 사회를 좀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그러니까 이과형이지만 문과형 머리가 좀 같이 있는 친구들 있죠. 생명과학이 그런 과목인가요? 네, 왜냐면 생명과학이 좀 인체 구조다 보니까 암기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거는 뭐 물리 하면은 바로 알죠. 수학. 그렇죠. 수학을 사랑하는데 수학을 남들보다 더더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면 물리를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암기와 과학도 또 어느 정도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한국지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암기도 잘하고 과학도 어느 정도 잘하면 지구과학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는 거를 이제 추천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선택을 하지 말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제 탐구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 근데 사실 탐구 과목은 많은 친구들이 인강을 활용해서 공부를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인강을 활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으나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인강을 들어도 내가 좀 더 점수 잘 받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네, 좋으신가 네, 봐요. 네. 이거 얼굴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인강을 들을 때 첫 번째 중요한 거. 한 번에 많이 듣지 마세요. 소단원을 쪼개서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많은 친구들이 그냥 인강을 한꺼번에 뭐 한 5개, 6개를 연달아 듣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막 2.0 빠르게 해서. 저일 때 그런 거는 비추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소단원을 나눠서 한 개씩 소단원 하나별로 들어라. 두 번째, 바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바로. 인강을 들었어? 내일 문제 풀어야지? 라고 하면 까먹습니다. 오늘 배운 개념을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선지를 분석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선지를 분석하면서 천천히 문제를 꼼꼼하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채점을 해야 돼요. 바로. 네. 많은 친구들이 또 실수하는 게 오늘 문제 풀었어? 그리고 내일 채점하거나 채점을 미루더라고요. 빠르게 바로 채점을 한 다음에 틀린 개념은 아까 국어 공부법에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단권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 순서에 대한 차별화를 두고 공부를 한다면 똑같은 인강을 듣고도 좀 더 점수를 팍팍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를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공부법은요. 내신에서는 영어 자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글이라고 접근을 하고 한국말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글을 보면은 짧게 이렇게 노트 정리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영어인데 한국말로 먼저 정리를 해요. 스토리라인을. 그래서 먼저 그 스토리라인을 먼저 머릿속에 넣습니다. 한국말로. 그 다음에 영어로 치환을 하면요. 영어가 엄청 빠르게 읽히고 빠르게 흡수가 돼요. 수능에서는요. 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력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친구들이 또 여기서 실수하는 거. 영어도 시간을 재면서 문제를 풉니다. 눈으로만 빠르게 읽는 거? 성적 이거 안 올라요. 정말 안 올라요. 제가 진짜 여러 번 해봤지만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영어가 그 자체로 내가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게 보였냐면 바로 영어로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한 지문을 영어로 소리내서 천천히 읽는데 그 영어 자체를 우리 한국말로 빠르게 번역하려고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There is an apple 이런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있다 하나의 사과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과 하나 이미지 땅?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시간을 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소리 내면서 영어를 읽으면서 의미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공부 방법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영어도 중요한 거 다 알죠? 전 국민이 다 압니다. 하지만 안 외워져요. 암기는 해도 까먹는 게 당연하다라는 기본 베이스를 맞아. 여러분들이 깔고 가야 돼요.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딱 30분만 단어를 빠르게 그냥 그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시간 안에 내가 외워야 할 암기해야 할 단어를 빠르게 외운 다음에 스스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틀린 거는 몰아서 뭐 주말이나 한 번 더 복습을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수학 공부법인데요. 요것만큼만 해도 3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수학 공부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 또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학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잖아요. 많은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나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냐? 자기가 내신 수학에서 좀 더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그 교재만이라도 딱 디데이 한 3, 4주부터 수학 책에는 3칸만 만들어서 내가 이걸 연습장에다 풀었는데 맞추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이 3칸이 동글동글동글이 돼야지 이건 마스터한 문제다라고 넘어가는 거죠.
즉 적어도 하나의 문제를 3번 정도를 네네. 푸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제집을 풀지 않아도 학교 선생님이 내주시는 그 교과서 또는 뭐 학교에서 뭐 부교재를 진행을 한다. 그럼 부교재를 3콤보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막 많은 문제집 풀지 말고요. 3개년 수학 기출 문제집 있죠. 그런 거에 3칸을 만들어서 그거 한 문제집이라도 내가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흡수를 잘 하면은 효과적인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점수를 팍 올릴 수 있는 좋은 공부법이지 않나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한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준비를 제가 3가지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공부와 실기를 어떻게 병행하면 좋을까요? 비율을 맞추는데 자기만의 기준점을 발견해야 된다였어요. 학생마다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나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는 자기가 알아요. 예를 들면 공부할 때 내가 공부는 국어랑 영어가 중요하니까 하루에 국어 비문학 1개, 문학 1개, 영어 단어 30개 외우기, 모의고사 5지문 풀기. 이렇게는 매일매일 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술에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점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했는데 내가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또는 뭐 미술이 너무 부족하네? 그러면 미술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서 공부 비중을 조금씩 한번 줄여보고 이게 또 비율이 안 맞으면 조금씩 늘려보고 이거를 스스로 기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뭐가 좋았더라. 이런 자기만의 기준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썼던 방법 중에 가장 좋았던 게 자기 전에 저의 감정 상태를 다 토해내고 잠을 자는 거였어요. 자기가 뭐 힘들었던 게 있으면 이걸 계속 스트레스로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일기장에 계속 털어버린다거나 네. 이것도 결국에 사소한 자기 네네. 루틴을 그렇죠. 만드는 거겠죠. 수많은 공부 자극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3가지를 먼저 공부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실천할 계획을 눈앞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플래너를 써요. 어떤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럼 그거를 계속 눈앞에 보이게끔 두는 거예요. 또는 포스트잇에 해야 될 것들을 내 눈앞에 보이는데 붙여놓는 거죠. 네네네. 근데 저는 현재 지금도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공부 자극 꿀팁은요. 공부하는 공간과 쉬는 공간을 구분시켜라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공간을 분리시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책상 앞에 앉았는데 딴 생각하죠. 계속 딴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질리게 돼요. 앞에 맞아요. 앉아있는데도 공부하기 괜히 싫어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쉴 때는 그냥 과감히 쉬어도 좋거든요. 네. 쉴 때는 과감히 다른 공간에서 쉬는 공간과 이렇게 공부 공간을 분리하는 이 꿀팁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날에 꼭 해야 할 머스트를 정하라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오늘 해야 될 양이 6개가 있어. 그럼 그 중에 딱 꼭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 머스트로 해야 되는 거 3가지를 정하고 이것만이라도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